금리 인하가 빨리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고금리 하에서 인하가 확실히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한 고리 경계감은 계속 있는 주식이 있고 퀄리티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퀄리티는 뭐죠? 실적이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대만의 총통 선거라든지 미국의 대선 이슈라든지 어저께도 트럼프가 출마 못한다는 콜로라도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 전후로 하락할 때 기회로 삼아야 된다. 내년 성장하고 내후년도 성장하는 주식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스트레치 해야 돼요. 네. 반도체하고 AI예요. 크게는 AI 반도체하고 바이오 중심으로 갈 것 같고 소비는 좀 견딘다는 강조를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에서 자동차 주식 정도는 좀 관심 사항으로 가실 수 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리드를 한다. 산업을 리드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세이프하다 보고요. 엔비디아도 말이 많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PER 30배 이하라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나오면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뒤쪽이나 중간 이하에 있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내년 중반까지는 기반을 닦는 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미국 시장이 네네. 장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방향을 좀 바꿨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 뭐 오늘은 아주 큰 상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뚝 떨어지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요게 차익 실현이다. 그동안에 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된 거다. 뭐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그 최근에 하여튼 올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고 네. 나스닥이 이거 오늘 어저께 빠지기 전에 44% 올랐고 S&P 500가 24% 오르고 다우도 1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2% 1% 빠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정도. 네네. 많이 오른 거가 상승 관성이 붙어서 조금 앞서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오를 만한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금리나 피복 기대감이 가장 컸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 지표도 여전히 강해서 그 경기 침체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FOMC 핑계를 대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가 오르만 했고 더군다나 유가가 지속적으로 최근은 좀 올랐습니다만 70불 초반 정도밖에 안 가니까 얼마 전에 80불 대비했을 때는 인플레를 다시 빨리 자극할 건 아닌 것 같고 전쟁도 소강이고 최소한 당분간 중국하고 추가 긴장도 좀 유예하는 분위기고 나쁠 게 없이 거의 좋은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빨리빨리 갔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FOMC 미팅은 그렇게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분명히 보여줬지만은 그 직후에는 몇 분의 그 여는 그 관련 경계되는 분들이 야, 좀 빨리 가는 거야. 천천히 가. 이거는 우리 경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 가능성을 이제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거잖아요. 좀 반대되는 거죠.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다른 데는 더 3월 5일보다 앞당겼는데 경계감을 좀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상승 관성이 높았는데 경계감이 어느 순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반영을 시키자라는 공감이 된 거죠. 그런 코멘트를 가지고 또 마침 오늘 또 20년물 뭐 국채 입찰이 조금 부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핑계 같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영을 조금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심리도요. 투자자들의 심리도 CNN에서 Feed and Greed 공포하고 탐욕의 지수가 있는데 그게 79포인트로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79포인트로 Extreme 극단적인 greed 탐욕 영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감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조정이 막판에 사신 분한테는 건전한 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조정이죠.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은 한 주간 단위로 본다든지 월간 단위로 보면은 어차피 이런 조정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내년 초나 또 길게 보더라도 1월달, 2월달 지나기 전에 한두 번은 조정이 한 차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빠지는지 여부는 판단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경계감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오늘 주식장을 볼 수 있겠고요. 주식 심리는요. 이 과열된 거는 아까 좀 전에 그 곽지점장도 얘기하신 게 동감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PER이 한 20배 가까이가 됐어요. 4,700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20배가
확실히 안착이 돼야지 한 5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운 영역에 밸류에이션으로 왔죠. 좀 우려되는 건 대한민국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우리는 테마주만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 투자 심리가 약간 과열 비슷한 거에다가 좋은 거를 거의 90% 반영하고 경계 심리를 거의 한 10%도 반영 안 한 것을 좀 균형 맞추기 위한 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셨지만 뭐 상승 관성, 선 반영 경계 뭐냐라는 건데 일단 좋은 게 다 나왔다 거의. 그리고 네네. 주가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뭐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공포와 탐욕 지수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오늘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저께 사신 분 빼놓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전한 내 주식이 빠졌는데 건전한 조정 이런 게 좀 와닿진 수익 않는데. 투자를 하거나 너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는 하루하루 방송을 보시고 또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보세요. 우리 미국 장이 10월 달 말에 바닥이었고요. 11월 초 한 달 좀 더 전에 그때 확실히 주간 그래프로 위에 섰어요. 그리고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이 뭐 2%, 1% 빠진 것이 앞으로도 3%, 5%더 빠지면 그건 조정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전 무게를 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고요. 또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그 개인들은 조금 조심하는 투자가들이 많고요. 기관은 이제 이게 자금 유입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미국의 전 세계 가장 큰 ETF가 스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파이에 워낙 민감해서 그 스파이가 아니고 S&P 500을 추정하는 ETF의 전 세계 규모 한 4,800억 달러를 운영하는 거래 이게 하는 게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미국의 지난주 내 마녀 변동성 있는 날 그때 장이 좋았잖아요. 무려 208억 불. 그러니까 얘네 규모가 5천억 불인데 208억 불이 하루에 들어왔어요. S&P 500를 추정하는 ETF. 무슨 얘기인가요? 상승 아까 그 추세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더 긍정적으로 예, 보고. 예. 네. 물론 반면에 그 물량은 아니지만 나스닥을 추정하는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가 있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QQQ. 이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선 조금 빠졌어요.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잘못했는데 한 50억 불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뭐죠? ETF에 플러스에 베팅했어요. 플러스에. 예. 그래서 자금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약간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있는데 그 산타를 반영한 건데 또 동시에요. 그 미국의 그 찰스 슈왑이라고 찰스 슈왑이라고 그 증권사 큰 데 네네. 있잖아요.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개인 투자가들한테. 그 4분기 끝나기 직전인데 장을 어떻게 보세요? 하니까 불이 있고 베어가 있잖아요. 베어리시하다 여전히 베어리시한 것이 한 53%예요. 그 뭐죠? 그 돈의 자금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플러스형으로 가면서도 투자 심리는 경계성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런 같이 핑계 대면 빠지는 거니까 이게 기대감과 경계감이 기대감이 앞서 있죠. 근데 경계감이 좀 중간중간 반영되는 게 그래서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의 장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테마주 쪽에 관련된 주식은 흔들릴 수도 있죠. 흔들리기 전에 무슨 오늘이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지에는 흔들리는 걸 막아줄 수 있을지언정 아마 전체적으로는 장의 큰 분위기니까 펀더멘털 위주로 아마 초점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장은 조정이 크지 않으면서 바닥을 확실히 높아진 뭐죠? 박스권의 높아지는 상승 여력으로 올해를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올해를 말씀드린 거 네. 실적이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나왔고 네. 가이던스도 좋았던 것 같아서 그것이 오늘 미국장에서 나스닥의 반도체에 많이 빠진 거예요. 일부분을 회복하니까 미국보다는 덜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투자 심리는 좋았고 투자 심리는 약간 과열이지만 경계감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잘 맞아 들어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 2024년을 내다보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 실적 좀 얘기 드릴까요? 마이크론 실적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네네. 좀 정리를 해보면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망에 대해서도 네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개선에 대한 시사도 좀 했고 네네. 그래서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외에서도 다 되돌리면서 좀 올라오는 흐름도 그렇죠. 보였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네. 사실은 아까 조종의 그런 빌미가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 이게 없었으면은
본장에서도 버티고 이게 붙였으면 한 4%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데 일단 매출이 47억 불로 가이던스를 높였다고 말씀드렸는데 47억 2천만 불인가로 나온 걸로 보이는데 47억 2,600만 불 일단 부합을 했어요. 매출. 예. 그리고 적자는 EPS로 1.12 정도 아마 EPS 로스를 생각했는데 1.02 실제는 9 0.9인가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 나쁘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그 가이던스인데 이 얘네들의 가이던스가 언제냐면은 12월부터 2월이잖아요. 연말에 보통 소강 상태거든요. 수요가 별로 부진해야 되는데 이게 53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51억에서 55억 달러까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기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네. 사실은 있지만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한 5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6% 이상 올라간 거니까 아까 이렇게 되면 보통은 장이 받쳐졌으면 한 5, 6% 올라가는 장이에요. 근데 그거가 마이너스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소스라치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앞설 수 있는 무슨 굉장한 뭐가 없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뉴스 그대로 반영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장에서 네. 정규 장에서 4% 이상 빠졌던 건 좀 경계감이었을까요? 순전히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아 매크로 때문에. 네, 그 뭐 미국 그 나스닥도 올랐으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전고점 완전히 최고점을 향해서 거의 갔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한 2점 몇 프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거나 민감한 주식이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는데 돌려줬고 아마 그 엔비디아나 다른 뭐 구글은 좀 올랐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덜 빠졌고 그러니까 무거운 게 반도체, 마이크론, 인텔, 뭐 엔비디아인데 이것도 아마 시장에서는 플러스가 약간 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스닥은 1%, 2% 빠졌는데 만약에 그럼 평균하면 한 1점 몇 프로 한국이 빠져야 되잖아요. 아마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많이 돌려질 것 같아요. 물론 초치는 거는 양도세 다시 철회. 그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그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조정. 우리의 영향은 장 초반보다 후반에 조금 더 네네. 네, 예. 돌리는 힘이 네. 좀 있을 것이다. 우리 라는, 장도 네.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또 대표적인 게 어저께는 또 뭐가 있었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동차주가 오른 건데 바로 뉴스가 뭐 나왔죠? 러시아 그 생산 법인을 뭐 14만 원에 판다. 근데 사실은요,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기아와 현대가 마켓쉐어가 확 옛날에 1등 하던 게 지금 최근에 7, 8월 달에 마켓쉐어가 거의 한 8, 9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노수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8월 달, 9월 되기 전에 기사가 다 됐어요. 그거는 지나간 뉴스죠. 그런데 동시에 어저께 뭐냐면 1월부터 11월까지 유럽 지역에 파는데 마켓쉐어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배당도 앞두고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6%, 7% 되거든요.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되돌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올드 뉴스 그다음에 기대하면은 그렇게 많이 조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제 삼성하이닉스 자동차 대표적인 주식이 오른 거를 되돌릴 수 있지만 그것이 깊게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지켜보겠고요. 시장 이제 간밤에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실 앞서도 정리해 주셨지만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 좀 과하게 간다. 네네. 너무 기대감이 앞서간다라는 멘트 계속했었는데 시장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정적으로 좀 네. 그랬다라는 인상도 좀 있고요. 네. 자료 갖고 오신 것도 연준 총재 코멘트 이제 좋은 얘기로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어떤 얘기죠? 받아들였죠. 네. 현재 코멘트는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저께 그저께 얘기한 가장 큰 거는 이 애틀란타 연준 총재인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중립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뭐죠? 원래 중도파인데 투표권도 없어. 그럼 뭐 이렇게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이 얘기한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천천히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락을 안 할 수도 있다. 얘기한 거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과거 1년 전보다 상상했던 건 훨씬 더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금리가 빨리 하락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고마워 느껴. 경제가 무너지면 너는 좋니? 그래서 금리 빠지는 게 좋은 거야? 아니야. 1년 전보다 너무 경제가 좋아. 금리 인하 상반기보다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맞고 그것이 좋아라고 나는 원래 중도파고 투표권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오늘 이제 그걸 받아들인 모건 스탠리가 6월까지 없을 수도 있으라고 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뭐지?
우리 그 24년 전망을 네. 할 때 한번 볼게요. S&P 500 4,700 가면서 5,100, 5,200도 나왔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속도하고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바닥은 4,500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4,700과 4,500의 차는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좀 얼마 됐어요? 한 1.1% 빠졌잖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3, 4일 연속 빠지면 이 경계감이 확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물러설 때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보시나요? 금리 인하가 3월 달까지 한다고 우리가 기대해가지고 많이 간 거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이유가 아니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CPI가 빨리 내려가서 3월 달에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러면 뭐 침체 없이 그렇죠, 물가는 그렇죠, 작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내년 하반기쯤 경기는 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고 이 CPI가 먼저 빠지기 워낙 빨라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라고 네. 하면 3월 달에 한다고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경계심이 있으면 조금 계속 가니까 주가는 고점 제가 말하는 5천 이상을 향해서 빨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는 한 3월은 빠르고 한 5월 정도 한 번 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되면은 야금야금 기대가 오르고 이제부터는 기대가 빨리 가지 못하고 야금야금 오르고 경계가 오고 계속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5,200은 상반기보다는 내년도 여름 전후 한 7, 8월 달이나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7, 8월 달이냐? 3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 일단 그 전당하고 전당대회가 7월 달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야지 고점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오늘 약간의 경계감은 금리 인하 아까 너무 좋다며 그래서 하반기에 돼 모건선이 말이 맞아. 그렇게 되는 게 만약에 마음속에 다 사람들이 다르게 되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의미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실적까지 미스되면 그걸 가속화하겠죠. 근데 오늘같이 실적이 미스되지 않으면 조정은 있는데 조정이 얼마나 클까?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조정이 의미 있게 되고 실적까지 미스하면 4,500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적 미스가 아니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조정으로 하기에는 금리 인하 6월, 7월 할 수 있어. 이 정도만 하면은 아마 물리더라도 4,500까지는 안 빠질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빠진 1%가 아니고 이런 것이 한 두세 차례 아니면 폭이 더 확대되는 일만 반영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 하반기라는 단순한 경계감이 아니고 우수한 퀄리티 있는 주식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다시 시속 게임 하듯이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아까 고점 내년도 5월달, 6월, 7월달 이때 고점을 간다면은 그때쯤 내년도 중반쯤에는 25년 전망을 반영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실적에 그러면 25년 실적을 반영하면은 5,200이 되더라도 아마도 20배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볼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패턴은 세밀히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4,500 이하는 안 갈 것이고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3월이냐 7월이냐는 것은 이런 CPI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오늘의 조정은 길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다. 네, 그런 것 한두 같다. 달 봤을 때. 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보는 게 그렇죠. 좋습니까? 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미국도 그냥 막 샀어요. 금리가 내린다 하니까 망가진 주식도 사고 뭐 태양광도 사고 뭐 난리 난 거잖아요. 그다음 지방은행도 사고 한 번 다 샀어요. 이 조정을 오늘 하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금리 인하가 빨리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뭐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 4개월, 6개월 봤을 때는 여전히 고금리 하에서 인하가 확실히 일어나기 전까지는 고금리 여건이라는 걸 인식을 한편하니까 약한 고리 경계감은 계속 있는 주식이 있고 퀄리티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퀄리티는 뭐죠? 실적이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그 주식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올라간 거는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퀄리티 주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벤트, 어떤 중국의 대만의 총통 선거라든지 미국의 대선 이슈라든지 어저께도 트럼프가 출마 못한다는 콜로라도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 전후로 하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이 퀄리티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스윙 주식이 아니고 내후년까지 투자를 하는 거면은 우리가 하루에 안 하니까 내년 성장하고 내후년도 성장하는 주식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스트레치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을 살 수 있어요. 2년 뒤까지도. 예. 그게 길게. 뭐냐? 네. 반도체하고 AI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AI
넘버가 안 나오거나 이 PER, PSR이 저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하고 대만 비교했을 때 이미 그쪽 간 주식들은 그런 주식들은 퀄리티 주식보다는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된 주식은 그거는 피하고 반도체에서 탄탄한 거 내후년까지 볼 수 있는 주식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내년도 5월이건 3월이 아니더라도 5월이건 7월이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내년도 2분기 어느 시점 또는 빠르면 올해 내년 초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 콜 있는데 JP 모건 바이오 그 컨퍼런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좀 저점 매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크게는 AI 반도체하고 바이오 중심으로 갈 것 같고 아까 소비가 무너지지 않고 CPI가 빠지고 소비는 좀 견딘다는 강조를 한다면은 아마 경기 민감주에서 자동차 주식 정도는 좀 관심 사항으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던 시장에서 퀄리티 주식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실적 위주로 좀 골라야 되는 장으로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실적. 그다음에 그 내년도 분기별 실적의 흐름까지 보셔야 돼요. 너무 단기적으로 스윙 주식을 편안히 하셨던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 고점이 꺾인 것 같으니까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조금 내년도 6월, 7월까지 우리 6개월 투자를 본다면은 그런 조정이 나올 때는 그런 주식으로 사면은 수익이 괜찮을 수 있죠. 그게 물론 30% 50% 수익은 아니더라도 10% 20%는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과 국내장을 좀 그래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반도체가 미국에서도 좋으면 우리도 가고 뭐 이런 네. 현상은 있지만 그래도 좀 구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보자면 미국에서는 미국 시장 글로벌적으로 뭐가 좋고 우리 내에서 국내장에서 또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건 계속 간다. 예, 네. 맴7 중에서 근데 변동이 심한 테슬라가 있고 네. 옛날에 강점은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경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이클이 별로 썩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차가 팍 싸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테슬라를 못 건드리는 거고 테슬라를 건드리려면 그거 말고 아까 그 로봇하고 저기 그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지 테슬라가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는 싼지 안 싼지 실적 나올 때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한켠에 좀 쳐져 있고 애플은 전통적인 넘버 원이고 시가총 1위긴 한데 휴대폰 잡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을 못 할 거예요. 근데 두 주식을 산다는 건 굉장히 자기 인사이트와 롱텀이 없으면은 쉽지가 않고 그 매그니스는 이게 두 개 빼고 그 나머지 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구글하고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메타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있는데 그건 안정적일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은 메타까지도 괜찮은 이유는 결국은 AI 아까 했잖아요. AI 기반을 닦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경쟁하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그거에 따라서 실적을 받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리드를 한다. 산업을 리드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세이프하다 보고요. 엔비디아도 말이 많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PER 30배 이하라고. 그 주식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적 나오기 전에 판다.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500번 갔다 오늘 좀 빠졌잖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나오면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슈하는 게 작년 실적까지는 그런데 이제 올해 실적부터는 그 속도가 약간 둔감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이 있어서 아마 이 순서로 보면은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뒤쪽이나 중간 이하에 있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내년 중반까지는 기반을 닦는 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래는 그런 데서 완전히 빠진 게 암 같은 그 매그니스는 아니지만은 내년에 암이 편입이 될 수 있거든요.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는 암을 추정하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편한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노하우가 있으면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지면 여기 2% 빠지면 하고 테슬라하고 애플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한국 주식은 역시 그럼 당연히 HBM인데 HBM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삼성하이닉스가 좀 편할 수밖에 없고. 저번에 말씀 테마주는 좀 어렵기 때문에 퀄리티, 실적 있는 주식은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관심 종목 같은 이런 거를 하나의 기준이나 아니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네.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네네. 합니다.
그럼 미국은 그렇고 M7을 가져가야 되는 거. 물론 M7 말고 누가 또 없냐 그러면은 이런 말씀드려요. 만약 경기가 결국은 둔화된다 그러면은 브랜드 파워 가지고 그 프라이스를 정가시킬 수 있고 확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 뭐 코스트코 같은 거. 그러면 고공행진이거든요. 코스코. 그거는 밸류가 40배로도 가요. 이런 주식 같은 거고, 뭐 한 번 더 AI를 강조한다면 뭐 아도비, 우리도 아도비 많이 쓰잖아요. 아도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주가 빠진 것이 일시적인 가격이 정가가 좀 미루어져서 그런데 내년도 2분기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아도비, 코스트코는 그 브랜드 파워, 시장에서 마켓쉐어 파워를 본다면 이런 주식은 고공행진에 갈 수 있는데 용기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M7, M5고 한국은 그거 수혜를 받는 건 뭐죠? 반도체니까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소재주인데 사실 소재주가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소재주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네. 구종 받으면은 한솔케미컬, 동진세미컬 이런 것들이 소재주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은 둘 다 있어. 왜 둘 다냐? 사실 하나는 사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를 뚫었다는 기사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켓이 커지고 있다는 거 까먹지 마셔야 되니까.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비등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슷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개별 실적이 좋은 거는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솔루엠, 한국화 컴퓨터, HK 이노에는 이거는 저기 그 역류성 위도형 관련되는 건데 내년부터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솔루엠, 한국화 컴퓨터, HK는 내년 실적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서 워낙 싼 주식이 오늘 같은 날 조정받으면은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관심이 있으면 괜찮지 않나 보고 금리가 인하되면 결국은 2차 전지가 한 번 다시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다시 올 때 전기차나 자동차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양극재가 다 수혜를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점을 1분기보다는 2분기 또는 중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양극재가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것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 실적이 받침되는 회사 중에서는 작은 주식 CIS 이 전극, 양극, 음극 만들 때 전극용 장비 업체 만들고 있거든요. 전극 장비고 그 다음에 전고체이잖아요. 그 지금 배터리 말고 미래지향적인 거, 그 삼성 SDI하고 관련이 많은 CIS나 삼성 SDI 이런 수직 계열화되고 그 양극재에서 아닌 것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그래도 알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칩, 넥스 칩, 네. 미용기기, 미국에 익스포즈 많이 돼서 미용기기 마켓이 올라가는 비올. 그다음에 척추형 또 수술이 있는데 LNK 바이오 같은 건데 이거는 분명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다. 이 리포트를 최근 나온 거 보시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 부분도 지난번에 네. 출연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 자료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음에 뵐 때까지 시장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말씀은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나흘밖에 없는데 예, 혹시라도 뭐 저기 양도세금 뭐 어떤 이렇게 자본 때문에 내려가면은 장이 우리나라 장이 한 2% 3% 빠지지 않는 한은 대응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장만큼 빠진다, 그 이상 빠진다. 그러면 좀 경계를 하시고 타이밍을 조금 내년으로 밀어볼 수 있고 미국 장보다 덜 빠지냐, 더 빠지냐, 요거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지 함께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